기술 빅데이터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선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발표를 할 때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며칠 전에 고향에 가서 김장을 하고 아내하고 같이 산책을 했는데 이 발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니 와이프하고의 간격이 많이 떨어졌던 거죠. 와이프는 저 멀리 가고 저는 이쪽에서 이제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걸음을 와이프 쪽으로 빠르게 옮겼습니다. 근데 순간 보통 강아지하고 산책을 나온 다음에 강아지를 부를 때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가 된 느낌을 약간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궂은 날씨에 이렇게 오셔서 뭔가 들으시려고 느끼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영어로도 할 수 있으나 충분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뷰를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스칼리 퍼블리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저널 출판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죠. 요즘에는 데이터 출판도 스칼리 퍼블리싱에 포함이 돼서 많은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퍼블리싱을 위해서 P큐브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데이터 퍼블리싱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P큐브라는 솔루션이 데이터 퍼블리싱, 학술 출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실제 데이터 퍼블리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지 동향을 좀 설명드리고 P큐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 P큐브가 그 데이터 출판, 학술지 출판하고에서의 어떤 모델, 연계 모델은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고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하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에 동향하고 연구자들에게 다가오는 변화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데이터 퍼블리싱과 관련된 이슈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요. P큐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저널과 데이터의 연계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쓴 연구자 중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연구비를 받고 그랜트를 받고 논문을 작성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자들에게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백데이터를 당신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디에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어떻게 접근하게 할 건지 DMP라고 해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랜 문서를 2-3페이지 작성을 해서 그랜트 신청할 때 연구자가 같이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영국의 그 8개 대표적인 펀딩 기관하고 민간 펀딩 기관에서 9개 펀딩 기관이 있는데 그네들의 정책을 연구한 논문에서 발췌한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랜트를 받아가는데 우리 정책은 이러니 참고하세요 라고 하는 그 정책들을 분석을 해보니 퍼블리시 아웃풋, 그러니까 논문이라든지 보고서, 특허 이런 것들도 정책에서 거론이 되고 데이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규정들을 보니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 플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다가 관리하고 어떻게 접근하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접근과 롱텀 큐레이션,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해 나갈 건지. 그 다음에 지원되는 서비스들을 보면 리파지토리라든지 코스트, 실제 그랜트 비용 안에 당신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거나 어떤 서버를 구매하거나 할 때 그랜트 비용 안에, 연구비 안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기관들도 4개 기관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연구한 겁니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10개 기관에 22개의 정책을 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정책 관련된 20개의 조항과 아까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랜트를 신청할 때 프로포잘에 실제 명시해서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22개 중에 17개. 그다음에 데이터 액세스와 보존 이런 것들이 19개, 14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펀딩 기관들이 연구자한테 논문만 쓰지 말고 논문의 백데이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도 어딘가 관리를 해서 우리한테 제시해라 라고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입니다. 그 EU에서 진행한 파스 인사이트라는 프로젝트 2009년에 완료가 됐는데요. 거기에 연구자들 1,300명, 데이터 매니저 273명, 출판사 종사자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출판사 178개의 그 출판사 중에 73%, 작은 출판사 73%, 큰 출판사 69%가 어떻게 응답했냐면 논문에 대한 프리저베이션은 출판사의 리스판스빌리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그 논문의 백데이터에 대한 보존의 의무는 연구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연구자가 자기가 생성한 논문에 근거가 되는 백데이터에 대한 책임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겁니다. 갈수록. 아까 그 데보라 선생님하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오다가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바이옴에 대해서도 현재는 데이터를 제출하는 게 의무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설문 결과하고 또 다르게 바이옴에 대해서는 데이터도 받아서 뭔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안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주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메드 안에서도. 그래서 출판사별로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나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자가 데이터를 어디에가 관리를 하고 출판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자가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2011년에 네이처지에서 사이언스지에서 사이언스 자매지 피어리뷰자들 약 3,000명을 데리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연구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1GB 밑에가 48.3%, 1TB 이상도 7% 이상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면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사이즈가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논문을 출판하면서 데이터도 출판할 경우에 데이터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네이트온이라든지 이런 P2P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는 이런 사이즈들이 아니라 1TB 이상의 데이터도 빠르게 전송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작은 데이터들을 묶어서 집으로 만들어서 제출도 해야 되고 이러한 기능들이 무엇인가 연구자들이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연구자입니다. 구글에서 이미지를 캡처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셔널 에셋 프리저베이션 리유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연구자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연구 데이터도 국가 자산이다 라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영국, 캐나다, 미국 전부 다 그런 DMP를 연구자한테 요구하고
논문만 제출하지 말고 백데이터도 같이 제출해라. 어차피 너희가 국가의 자산으로 그 연구를 수행했으면 그 데이터도 어디선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재사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리유즈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그러한 요구가 연구자한테 가고 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연구자가 예전에 연구하던 거하고 조금은 다르게 너무나 많은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어딘가 잘 보관을 해서 다시 사용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툴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극지연구소 같은 경우를 보면 극지화학, 극지물리, 극지생물, 극지지질 여러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의 연구소지만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연구 주제 분야마다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메타데이터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일반되게 동일한 메타데이터로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툴이 현재는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부담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e사이언스, e리서치, 오픈사이언스라는 개념은 e사이언스는 잘 아실 거고요. e리서치는 자연과학, 물리학,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주로 하던 e사이언스 개념이 지금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쪽에서도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연구를 같이 공동 진행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e사이언스라는 개념을 확장한 e리서치라는 개념이 나온 지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 데이터를 개방하자 이런 것들 트렌드가 나오면서 오픈 사이언스라는 개념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진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연구가 예전에는 경험에 의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걸 1세대 연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뉴턴이라든지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던 게 2세대 연구. 그 다음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3세대 연구라고 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라고 해서 4세대 연구 패러다임이 2011년도 말부터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지 출판을 하는데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하는 그 연구자들은 데이터 인텐시브 사이언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논문만 제출을 하고 논문 내용만 피어 리뷰를 해서 검증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 논문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도 피어 리뷰자들이,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같이 검증하면서 논문도 검증하는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 11년 때 데이터 출판 관련된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데이터하고 논문하고 같이 피어 리뷰를 하면서 승인을 하게 되면 바로 웹에서 퍼블리싱이 되는 이런 서비스들도 발표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구자는 이러한 압박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논문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논문도 투고를 해야 되죠. 연구비 지원기관이 DMP 써서 내라고 하니까 DMP도 써야 되죠. DMP 써야 된다는 얘기는 어딘가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고 퍼머넌트하게 액세스를 하게 하려면 흔히 말하는 데이터의 식별자를 부여를 해서 데이터가 관리되는 환경이 변하더라도 식별자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 연구자가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연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가능한 것이 있다. 뒤에서 말씀드릴 PQ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잠깐 데이터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을 출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논문이 사이테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연구자는 자기의 연구 성과를 알리고 싶어하고 논문을 읽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펀딩을 받고 싶어하고 동료 연구자, 유사 분야 연구자를 찾아서 공동 연구를 하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데이터 출판의 목적도 그거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출판하는 것도 논문하고 프로세스가 비슷한 거죠. 목적도 비슷한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도 인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데이터 인용 관련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의 인용과 데이터의 인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데이터 인용을 위해서도 논문 인용처럼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 사이트라는 커뮤니티에서는 데이터 크리에이터, 데이터가 출판된 날짜, 이어, 그다음에 데이터 제목, 출판사, 아이덴티파이어, 거기에 이제 버전이라든지 리소스 타입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데이터를 출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별자들이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데이터 사이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논문에다가 DOI를 구해서 출판을 할 경우에 크로스랩이라는 곳에 출판을 하지 않습니까? DOI라는 것은 식별자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경이 변해도 URL이 바뀌어도 DOI로 최근의 URL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찾아가는 거죠. 이 트렌드가 데이터에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TIB라는 국가과학기술 도서관이 중심이 돼서 데이터 사이트라는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국가적으로는 9개 국가, 여러 개 기관이 데이터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데이터 사이트로부터 DOI 프리픽스를 받아서 데이터에 DOI를 부여하고 데이터 사이트에 데이터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키스티가 데이터 사이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지금 프리픽스를 부여를 받아서 실제 데이터 출판을 지원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논문을 인용하는, 논문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것하고 데이터의 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금은 공통점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죠. 특히나 이런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논문에다가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논문을 썼다라고 인용을 할 때는 이러한 식별자들이 필요합니다.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가 필요하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타임슬라이스 형의 데이터이거나 스냅샷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을 할 때는 데이터의 버전과 데이터의 식별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으로 된 데이터셋이 계속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인용할 때는 액세스 날짜하고 시간이 사이테이션에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 인용을 위해서 이것만 데이터 식별자와 데이터 식별 방법만 잘 정리가 되면 메타데이터만 정리되면 데이터를 출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데이터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야 데이터에 액세스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필요하고 데이터 식별자, 데이터에 대한 검증, 데이터 출판, 데이터 공유. 아까 극지연구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만들려면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기술할 수 있는 스키마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데이터의 보존 역시 필요할 거고요. 이제 PQ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의 인용과 식별자와 보존과 다양한 스키마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PQV입니다. JST에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올해 5월에 중국의 이스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스틱이 한국의 키스티 같은 연구소입니다. 거기에서 JST 분들하고
중국 분들하고 한국에서 저하고 이상호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가서 데이터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P큐브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 P큐브는 11월에 올해 이번 달 말에 오픈소스로 리리즈가 될 예정이고요. JST라고 이스틱에서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면 한번 와서 기술 교육 같은 것들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P큐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큐브는 Platform for Convergence Research and Unification of Big Resources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든 전자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집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출판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술지를 출판하는 곳에서 연구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피어 리뷰를 해서 데이터에 아이덴티파이어를 식별자를 부여를 해서 출판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큐브 안에서는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이렇게 아키텍처를 가지고 합니다. 조직, 컬렉션, 아이템 파일. 하나의 조직 안에 여러 개의 컬렉션이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컬렉션 안에 여러 개의 아이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다가 특정 연구를 하다가 파일을 2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논문에서 이 파일 2개를 이용을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파일은 그 2개의 파일은 여기에 달리는 거고 실제 제출 시점에 그 메타데이터는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컬렉션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볼륨 10의 넘버 3이라는 컬렉션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P큐브 안에는 이러한 객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컬렉션에 여러 개의 아이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에 제출된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접근을 해서 검색을 하거나 제출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컬렉션을 제안해서 이쪽 컬렉션에는 어떤 그룹들만 데이터를 제출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키마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학술지가 다분야, 다주제 분야 연구를 수행한 결과의 논문을 받아들이고 출판하는 학술지일 경우에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정말 다양한 메타데이터도 기술이 되어야 나중에 찾을 때도 쉽고 재사용할 때도 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한 논문이 후보가 됐다면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게 기술이 되어야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했던 장비, 시뮬레이션을 했던 소프트웨어, 파라미터는 무엇을 주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타임을 둬서 실험을 했고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런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위성을 관측을 해서 사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또 하고 한 연구 결과다 그러면 사진 데이터들을 논문 투구할 때 내겠죠. 그러면 이 위성 사진은 언제 찍었고 어떤 위성으로 찍었고 어떤 시간 주기를 가지고 찍었고 이런 또 기본적인 메타데이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 위성 데이터 사진을 가지고 다시 연구하는 사람은 또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연구하는 사람은 이때 파라미터를 뭘 썼고 어떤 소프트웨어에 어떤 장비에서 돌렸으니까 나도 똑같은 실험 환경에서 내 이론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논문에 실어서 투고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양한 스키마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P큐브에 있습니다. 주요 모듈입니다. 말씀드린 스키마를 관리하고 이용자와 조직 이런 권한 관리, 그다음에 데이터의 출판, 데이터 수집,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 데이터를 검증하는 이런 주요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는 데이터를 제출을 하고요. 제출된 데이터는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 과정이 없으면 검증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것은 다 파라미터로 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하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주요 기능들이고요. P큐브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오픈소스로 배포됩니다. 아파치 2.0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져다 쓰시고 누구든지 소스를 수정해서 당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요 비즈니스 로직은 디스페이스를 가져다 썼습니다. 디스페이스는 잘 아시죠? 디스페이스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스키마를 정의해서 자원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추가를 했고요. 또 데이터를 1TB, 500기가를 제출을 해야 될 때 뭔가 빠르게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하는 이런 기능들을 개발을 해서 디스페이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하는 RDBMS는 MySQL을 썼습니다. DBMS는 오라클이라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MySQL은 무료이기 때문에 MySQL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멀거라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컬렉션과 아이템과 조직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제출이 됐을 때 제출한 사람, 그 데이터가 어느 주제에 속하는지 주제,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제출됐는지 컬렉션, 이런 것들이 서로 의미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이 멀거나라는 트리플 스토어에 RDF를 만들어서 적재를 시키고 실제 연구자가 데이터를 찾을 때 당신이 찾은 데이터는 이건데 이 데이터와 관련된 당신이 좋아할 만한 데이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추천을 해서 연구자가 다른 데이터를 디스커버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입력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루신, 솔라, 오픈소스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세기를 잡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이전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스키마를 만들고 컬렉션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데이터 퍼블리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P큐브는 어느 곳에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키스티에서는 P큐브 센터라는 걸 운영합니다. P큐브 센터에서 하는 일은 여기 있는 연구자가 내 데이터를 출판해 주세요. 내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연구자가 의지를 표현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만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트에다가 데이터를 출판합니다. 그 이후에는 구글이든 NDSL이든 여러 검색 서비스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에 관심 있는 사람이 클릭을 하게 되면 학술지 출판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P큐브에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두 가지 슬라이드 모델인데요. 여기 이 번호 넘버링은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수정을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모델은 데이터 출판을 먼저 하고 이후에 저널을 심사할 때 출판된 데이터를 검증하는 모델입니다. 연구자는 P큐브에 데이터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트를 통해서 DOI를 부여받아서 출판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저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어 리뷰자들이 이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의 백데이터가 뭐구나 라고 해서 DOI로 데이터를 접근해서 데이터도 같이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구글이나 이런 검색 서비스에 메타데이터가 오픈이 되고 다른 연구자가 검색을 하게 되면 실제 해당 데이터까지 또 해당 논문으로 서비스 안내를 받게 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논문과 데이터를 같이 검증하는, 그러니까 논문 출판을 먼저 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논문을 내고 데이터를 내서 데이터가 출판이 되고 데이터 검증이 다 된 다음에 구글에 퍼블리싱하는 이런 모델입니다.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P큐브가 어떤 학술지 출판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서 잘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는. 올해 11월에
오픈소스가 릴리즈가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성공적인 비즈니스 구현 사례를 찾고 만들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컨설팅을 같이 하시면서 머리를 만들고 이런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1994년, 5년 인터넷 붐이 한국에서 일었을 때 노하우 시대는 갔다. 노웨어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되니까 노웨어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3년, 4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노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해결됩니다. 데이터 출판과 관련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노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반갑게 받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